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헌재와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거는 뭐 비극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헌재가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다. 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아가 가지고 기각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또 민주당 개딸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거를 또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고요. 헌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정치적으로 좌우 논리 같은 거에 휩싸이지 않고 오로지 법치에 입각해 가지고 공정성을 담보받고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를 통해 가지고 국가가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원래 헌재의 기본적인 존재 목적인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헌재가 지금 존재 목적 자체를 상실해 버린 것 같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게 무슨 뭐 극우 집단, 무슨 뭐 내란 동조 세력, 이런 진짜 싸구려 같은 그런 정신병자 같은 소리는 하지 말고요. 근본적으로 이런 사태를 만든, 국민들의 인식을 만든 장본인은 누군 거예요? 헌재 본인 스스로 아닙니까? 얼마나 그게 문영배가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헌재 운영을 갖다가 편향되게 그렇게 해왔습니까? 사법부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그렇게 편향되게 진행을 해왔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거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국민들이 인식할 수가 없었죠. 왜? 주요 어떤 걸 레거시 미디어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지 않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실시간으로 정말 헌재가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게 지금 다 공유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어요. 지난번에 대구 집회 같은 경우도 부산 집회에 비해 가지고 4배 가까이 되는 인원들이 다 모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현실적인 지금 문제 의식까지 갖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헌재가 지금 정신 차릴 기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야, 니들이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자시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는 문영배 뜻대로 하겠어. 문영배 나는 내 뜻대로 하겠어. 이게 지금 헌재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이냐?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곽종건부터 시작해 가지고 홍장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탄핵과 그다음에 내란과 계엄, 이거의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증언과 객관적인 어떤 메모라고 하는 것의 신빙성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흔들고 자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현식 재판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지들이 뭐 거짓말하는지 지들이 뭐 과장을 하든지 자기들이 말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원래 그랬으면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형사 재판이었다. 제가 그냥 무슨 뭐 재판을 받으러 갔다. 근데 제가 뭐 1월 1일에는 뭐라고 얘기했다가 1월 15일이 돼가지고 말을 바꿔. 그리고 또 1월 25일이 돼가지고 말을 바꿔. 이거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가의 관점으로 그냥 봤었을 때 이 증언의 신빙성 자체가 없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원래는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사실상 이거의 증언 자체가 무효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 헌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증언이 지금 맞지가 않아, 말이 바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래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따르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은 헌재 또한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춰가 가지고 진술을 배척해야지 그게 정당한 겁니다. 형사소송법을 왜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내란죄에 대해 가지고 헌재가 지금 뭐 판결을 어떻게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 탄핵을 통해 가지고 판결을 내릴 것인데, 헌재에서는 내란죄가 있다라고 봤어. 근데 형사재판도 지금 내란죄가 걸려 있는데 거기서는 무죄가 나와. 이거 무슨 개막장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재에서는 죄가 있다라고 봤는데 형사소송법에서는 그게 무죄라고 봤으면 이거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완전히 사법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거꾸로 헌재가 일단 결정을 내렸으니 형사재판은 거기에 맞춰서 가겠다, 이러는 것도 마찬가지로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헌재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건 처벌을 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어떤 처벌이 들어가 있는 게 형사재판이다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행정재판과 가까운 헌법재판소가 형사재판법을 따라가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헌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무시하겠다라고 지금 대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적인 헌재에 대한 불신, 헌재에 대한 분노가 사그라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증인들의 증언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검찰 조사하고도 안 맞는, 검찰 조사에 가서는 A라고 얘기했다가 헌재 와서는 B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얘기한 것도 안 맞고, 이렇게 되면은 헌법재판소 얘기한 것 자체가 부합이 안 되다 보니까 진술 전체가 무효화가 된다, 이렇게 지성우 교수가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지성우 교수가 무슨 우파다 좌파다 이게 아니라 교수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자기의 이름과 학교까지 다 공개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게 학문적인, 기본적으로 법치에 입각한 얘기가 맞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헌재 또한 당연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지성우 교수가 지적을 하는 것처럼 진술이 자기들끼리도 맞지 않고 지가 한 말도 맞지가 않으면은 이거를 무효화시켜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 헌재가 했던 얘기가 뭐예요? 검찰 조서 당사자가 부인해도 증거가 가능하다. 정반대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검찰 조서에서는 A라고 얘기해. 근데 헌재 지금 재판관들 앞에서는 B라고 얘기해. 그러면 기본적으로 검찰 조서도 이게 뭐 신빙성이 없는 것이고 증언도 신빙성이 없다. 다 배척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헌재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얘기 달라도 그게 뭐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한데, 우리가 봤을 때 입맛에 맞는 거를 증거라고 채택할 수 있지. 이거예요. A, B 중에 본인이 한 명이 했던 얘기가 A, B로 나뉨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자기들 멋대로 A 맞네? 그러면 오케이, A로 하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천재영 공보관이 뭐라고 얘기했냐? 질문이 이랬습니다. 형사법정에서는 공범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러니까 A, B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이 가가지고 공범인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가가지고 검찰 조서는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제 내가 공범으로 되는데, 야, 나는 저 진술이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한다면 그 진술 자체를 증거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형사법정은 그렇게 돼 있는데, 헌재는 그러면 그거에 상관없이 증거로 쓰겠다라는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최근에 개정이 됐는데 2020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동의할 때에만 공범 등에 대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조서가 작성이 될 때는 뭐 외압이 있을 수도 있고 회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민주당 그 잡것들이 좋아하는 무슨 뭐 술자리 회유다 뭐다 그 지랄 발광을 떨지 않았습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뭐 회유가 있다, 압박이 있다, 뭐가 돼서 그런 식으로 진술이 됐는데, 그거를 법정에 가가지고 야, 이거 보니까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나는 그런 식의 뭐 사실이 없었는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판사 앞에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조서 자체가 무효가 되게끔 2020년도에 개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형사소송법의 기본적인 흐름을 헌재도 따라가야 되는 게 원칙이니까 헌재도 그런 식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헌재는 지금 야, 개뿔 그딴 거 필요 없어. 우리가 보기에 신빙성이 있는 거는 뭐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건 조서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건 그게 뭐가 다르건 상관없이 우리가 입맛대로 맞는 거를 채택할 수 있어. 이 지금 얘기인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러면 도대체가 헌재가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들 멋대로 지가 하겠다라는 것이냐?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헌재가 그거에 대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게 2017년도입니다. 형사소송법이 언제 개정이 됐다고요? 2020년. 2020년에 개정이 된 거를, 이거를 무시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거를 2017년도에 판례에서 지금 찾겠다. 미친 인간들 아니냐고, 이게 도대체가. 만약에 2020년도에 그렇게 개정이 되고 난 뒤에도 이게 무시가 되는 판례가 있었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개정이 되기 전 2017년도에 케이스를 끌고 와가지고 2020년도에 개정된 거를 무시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깡패 양아치지 뭐냐 이겁니다. 2017년도에는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잖아요. 그때가 탄핵 정국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도 조서를 증거로 사용했으니 그 선례를 따르겠다라는 개미친 지근 소리를 하고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같은 경우는 검찰 조서에는 A라고 나와 있는데 증인이 나와가지고 헌재에선 B라고 얘기해. 두 개가 상충되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야, 검찰 조서가 더 신빙성이 있지, 이걸로 증거를 채택할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개미친 소리였지만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미친 짓거리다라는 게 인식이 됐으니 2020년도에 법을 개정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진술이 만약에 검찰 조서에 있는 내용이랑 판사 앞에서 하는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 이거는 진술 자체를 무효가 돼야 된다라고 개정이 됐으면, 2020년도에 개정이 됐으면 2025년도에 하는 헌재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지 정상이겠냐고요.
2017년도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2020년도의 개정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물어서 뭐 하냐고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를 갖다가 헌재가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도대체가 헌재가 지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영배라고 하는 인간이 주도해가지고 그러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이게 완전히 마탱이 같다. 미쳐도 작작 미쳐야지 조금이라도 제정신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인데 돌이킬 수 없는 선까지 지금 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들 멋대로 그 이순영인가 뭔가는 서부지법 판사 같은 경우는 뭐 형사소송법 21조 20조를 갖다가 지 멋대로 무시를 하더니 헌재까지 지금 나서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형사소송법을 지들이 무시하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를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되냐고요. 상권분리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정말 이러면 국민 전체가 헌재에 대해 가지고 뭐 국민 저항권이다 뭐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만 국민 전체가 헌재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헌재 자체가 사라지고 대법원이 그 역할을 대신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